오늘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복지신문에서 이렇게 저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이제 오래 해오셨는데요. 지난 의정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스스로 평가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뭐 정치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선후배들, 지역 선후배들이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는 한번 그 시의회에 들어가서 한번 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펴보라고 권유해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예, 지역의 뭐 환경운동 연합이라든가 YMCA 이런 그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외곽순환도로 뚫을 때 소래산과 성주산 가운데를 절개하려고 했을 때 우리 환경운동연합 동료들과 169일 동안 소래산에 올라가서 자면서 그것을 저지하고 전국에 아마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게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널로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 깊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시흥에 현안 사업이 많을 텐데요. 시정 현안과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시흥에 지금 좀 국책 사업이 한 8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사업 4개, 그 다음에 전철 사업 2개, 그리고 MTB 사업, 군자 105 신도시 사업은 우리 시흥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은 149만 평의 거대한 그 사업입니다. 여태 이제 그린벨트 때문에 시흥이 발전을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잘 가꿔놓은 소중한 자산들이 또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시흥시는 뭐 갯골 생태공원이라든가 연꽃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연을 심었다는 광곡지가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갯골 생태공원은 국토부에서 갯골 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내만 갯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학계에서도 관심 있는 그런 갯골입니다. 지금 45만 평 갯골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정된 유형의 자산, 소중한 자산의 1위로 평가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우리 시흥시의 자산입니다. 국책 사업만 이제 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과다한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이런 지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시흥시가 많게는 87%까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개발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63%까지 국책 사업을 통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63%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갈등도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잘 서로 만나서 조율하고 그리고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시정부와 함께 서로 갈등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
두 번째는 좀 그 조례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사무 조사나 감사 이런 기능이 이제 그 외에도 의회의 기능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 조사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대로 어떤 시스템을 그 대안을 제시한 대로 갔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그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조례도 그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뭐 제가 한 일 중에서는 학교에 상하수도 감면 조례를 만든 게 가장 그 인상에 남고요. 시흥 100년 사업을 지금 한참 추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시흥 100년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1914년서부터 우리 이 땅이 지금 시흥시의 땅이 이제 시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굉장히 컸죠. 시흥군 시절에. 그래서 서울에 6개 구를 전부 다 띄워주고 경기도에 안양시, 군포시 뭐 이런 시를 6개를 또 띄워줬습니다.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장자죠. 형이죠. 뭐 동생들 다 좋은 땅 다 띄워주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좀 시흥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이제 100년의 역사라고 해서 올해 100년을 조명하고 시흥의 미래 100년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는 그런 지금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뭐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그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시흥시가 사실은 서울에서 소외된 분들이 또 많이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국책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지금 늘려가고 있고 사회 안전망을 좀 꼼꼼히 해서 각 우리 사회 단체와 함께 관만이 이렇게 해서는 그 소외된 이웃들을 다 그 어떤 찾아내고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관뿐만 아니라 민관 같이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을 만들어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좀 이렇게 좀 정책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 인구가 또 최근에 많이 늘고 있거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또 관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17,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그렇지 않은 그 외국인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정말 우리도 뭐 외국에 가서 우리 그 국민 시민들이 많이 그동안 어려웠을 때 살고 이렇게 그것의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그 동남아라든가 여러 군데서 온 그런 외국인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아주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다문화 정책을 아주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문화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그 다문화의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극복하고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좀 세심하게 지금 피고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장애인들이나 또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혹시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런 분들 그 민원을 접하고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의 문제는 전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게 가장 큰 그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복지고 궁극적으로 그래야만 되고요.
끊임없이 뭐 이렇게 지원만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립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간에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간에 장애인이나 장애 단체에 이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정책의 우리 시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예. 의회 진출하시기 전에는 환경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활동 자체가 사실은 다 자원봉사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아마 남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는 뭐 우리 사회에 아주 필요한 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 보면은 뭐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든 그 사회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점점 더 분명히 확대가 돼야 되고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년들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그 점점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사회가 인식을 하고 그런 또 정책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책 사업도 8개가 이제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신 입장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주도하에 우리 갯골 생태공원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습지공원으로 습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연꽃 테마파크도 우리의 그 브랜드화해서 시흥시의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 파괴뿐만 아니고 보존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항 저수지부터 이 습지 그러니까 물길을 이렇게 물항 저수지, 연꽃 테마파크, 갯골 생태공원, 월곶탕, 오이도까지 이렇게 그 물길을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는 그리고 보존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산, 그다음에 군자봉 이런 그 산 보호에도 시흥시가 상당히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정 활동 하시면서 그 의장님만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의정 철학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의회에도 이제 이렇게 공개 안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의장이 되면서 4층에 본회의장만 빼놓고는 다 시민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의회 사무실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도 하고 어떤 세미나 공청회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보면 소통의 방이라고 해서 거기는 누구나 와서 거기도 차를 마시면서 뭐 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카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좋은 그 방을 만들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 진출하시면서 지역구에서 이제 다양한 또 공약을 하셨을 텐데요. 지역구의 그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런 것도 지금 좀 올 안으로 좀 완성이 될 거고요. 배드민턴장도 지금 뭐 4월 말, 5월 초면은 좀 또 지역구에 또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구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9월 달이면은 가스안전공사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가장 시민들이 정말 그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체육 쪽을 집중해서 이렇게 그 시설을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 지역구의 어떤 그
그동안 침체된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공약이 빌 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대학 유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군자 105 신도시에 이제 유치를 하려고 여태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서울대와 협의를 해왔고, 지금 4월 말이면은 이제 그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서울대와 협의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제 SPC를 만들어서 서울대와 시흥시 민간업자가 같이 동시에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수익용지를 그 개발을 해서 거기에 나온 이익을 가지고 서울대 국제 캠퍼스를 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잘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 서울대가 단순한 그 국제 캠퍼스가 뭐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서울대 병원, 서울대 의료 산업 쪽에 전체가 아마 이제 향후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이제 법인화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2025 계획에 보면은 우리 시흥시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10대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거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흥시에서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서울대가 시흥시를 그 선택한 거는 시흥시가 땅이 넓고 확장성입니다. 향후에 산학 협력,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그 연구 개발한 이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시흥시의 의료 산업을 통해서 아마 서울대도 세계 그 대학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교도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시흥시를 선택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도 넓고 그 다음에 공항이 가깝습니다. 20분이면 뭐 공항,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 갈 수 있으니까는 그런 어떤 세계 글로벌한 대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시흥시에 오는 게 맞다. 서로 그런 게 이익이 부합돼서 시흥에 그 선택을 한 거고 시흥에 서울대 국제 캠퍼스가 유치된 겁니다. 예. 서울대 유치가 현실화되면은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그 뭐 수치도 좀 다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은 이 뭐 브랜드 가치가 일단 높아지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앞으로 시흥 시민의 앞으로의 그 100년의 그 지속적인 발전이 이것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그 큰 서울대 유치가 역할을 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남은 임기 중에 그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이 주도하고 있는 뭐 정책과 시민의 생각이 많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 시민이 원하는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이 원하는 그 조례를 좀 만들고 싶고요. 시민의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조례를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예. 예, 인품이 좋으시고 하셔서 의회 운영도 아마 잘하고 계신데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뭐 노하우라고 할 수는 뭐 없고요. 그냥 의원님들이 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드리고 그리고 직원들을 그렇게 배치하고 활발하게 그 의정 활동을 한 분 한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그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다 그 기관이죠.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잘 이렇게 그 받들어 드리는 게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풍도 아니고 비바람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햇빛을 비춰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겼듯이 뭐 이런 강한 게 다는 아니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이렇게 지원할 때 의회는 뭐 잘 이렇게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흥시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가 재정구 의원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우리 고 재정구 의원님께서는 정말 그 시흥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이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셨고, 서울에서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오셔서 모여 살고 그분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짐없는 큰 자유라는 그런 그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시고 우리 시흥시에 아니 우리나라의 전체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거복지 쪽에 이렇게 활동하신 내용은 정말 뭐 우리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정구 의원께서는 이제 마카이상도 이렇게 그런 공로가 있어서 타신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온화하셨죠. 온화하시고 항상 따뜻하셨고 그러나 어떤 이런 정책 일에 있어서는 아주 냉철하고 추진력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잊지를 못하고 매년 저희가 이제 경남 고성에 고 재정구 의원님 묘소에 항상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모 여행도 하고 추모 기행도 하고 이런 추모 여행과 기행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재정구 의원님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것을 우리 정말 시흥시의 그런 정책을 좀 그분이 가지셨던 정책을 다시 한번 입안하고 조명하는데 그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분께 또 경기 다문화 뉴스 독자분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복지신문과 우리 다문화신문 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시의회 이기훈 의장입니다.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경기복지신문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소식들을 잘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복지신문을 통해서 정말 경기도의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그런 경기도가 되고 시흥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또 장시간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경기복지신문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